은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곳 부산과 아주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다 대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뼛속까지 부산 사나이, 상상이 미래를 만드는 경제혁신전도사 유영민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어울립니까? 아침에 나올 때 넥타이를 멜 거냐 안 멜 거냐 가지고 아내하고 더불어 상의했습니다. 여기 와서 위에 자켓을 입고 나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주변 분들하고 더불어 상의했습니다. 요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발표했던 모습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간 나가는 시였습니다. 저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저는 관심 있는 게 애들도 알고 어른이 아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 어른들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 그 옳고 그름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을 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제가 입당 동기에도 밝혔듯이 제가 살아온 게 정치인하고는 사실 거리 멀고 특히 민주당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1년의 최근의 과정은 더 실망을 줬죠. 근데 제가 마음을 먹은 거는 그래도 바꿔보려고 처절하게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 만일에 남아있다면 살아있는 그날까지 작게는 민주당이 조금 건강하게 발전했고 크게 봐서는 한국의 정치가 건강하게 조금 강해진 모습으로 이해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노래도 부르고 분위기 팍 떼어놨는데 제가 아이스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분위기 띄우는 걸 우리 표창원 교수님이 또 싹 올릴 겁니다. 예? 나중에 저하고 좀 보입시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고 전쟁이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뭘까요? 예? 정부가 무섭다. 그건 저도 무섭습니다. 민심. 그런데 고래 쉬운 것 같으면 내질 않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돼갈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20% 10%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될 때 무지무지하게 몸도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배터리 밥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이미 알게 모르게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 세상이라는 것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열어진 스마트 세상이 온 세상을 바꿨잖아요.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우리가 팜탑이라 그럽니다. 팜이란 손바닥이죠. 데스크탑 책상 위에서 모바일 이동성이 들어오면서 무릎 위에 랩탑이 왔거든요. 비로소 세상을 우리 손에 다 넣자. 그게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손에 쥘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4.7인치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에 4.7인치의 벽이 깨졌습니다만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게 이게 폴더폰입니다. 폴더폰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면은 첫째 부류는 복잡해. 두 번째 부류는 이미 스마트폰을 다 써본 사람들이 이제 그 경지를 넘어갔어요. 이제는 내가 남아있는 생활에는 인간의 본성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역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 연결이라는 것이 제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여기서 강의하면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방적인 제가 원웨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쌍방향 투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세상은 우리가 소셜 SNS고 뭐 이런 걸 막 쓰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여기 다 묶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 아는데 나는 다른 사람 몰랐는데 위원장님 아는 사람까지도 엮어줍니다. 그게 쌍방향을 넘어서서 N방향까지 소통이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고립된 것 같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합쳐져 버렸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바락바락 하는 것과 달리 그 세상에서 먹거리를 찾고 승부를 겁니다. 여러분 쉽게 현실 세계에 있는 백화점 및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이름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백화점보다 매출이 훨씬 크고 거기에 먹거리가 더 큰 게 있고 지금은 쏙 깨어버려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셜 커머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사람의 뭘 뺏어갔습니까? 손과 발을 뺏어갔잖아요. 자동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화이트 칼라가 생겨났습니다. 그 화이트 칼라가 생겨났는데 3차 혁명은 정보화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불과 15년, 20년 사이에 금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소위 스마트 혁명입니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화기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사람의 개입 없이 다 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7살 애가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는 것은 65%의 직업이 지금까지 없었던 직업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 이미 와 있거나 또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로봇가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될 거고요. 과거에 1, 2차 산업혁명 우리 손발을 뺏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머리가 하는 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 애들의 몫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은 말을 썼습니까? 자, 비정상의 정상화. 그런데 제가 말만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통일대박. 통일이 되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누가 모르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을 지금 집권 세력 또는 기득권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마음은 통일 대박을 외치고 있지만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민주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영, 창조경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승부 거는 거는 창의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은 뭡니까? 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박수 치려면 화끈하게 치십시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권에 무식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말을 했더니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미치면 호랑이 잡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왜 우리는 못 썼을까? 정말 그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집단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민주당이 그 좋은 말을 부정할 게 아니고 그 좋은 말을 먼저 써서 제대로 못했던 걸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없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식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얼마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일어서서 인사 좀 하십시오. 성함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한 큐레이터입니다. 이 세바시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아시죠?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장각에 가시면은 장사공항에 내려서 가시잖아요. 장사공항에서 전 갔습니다. 한 20-30분 가면은 있는 큰 식당입니다. 서호루라는 식당인데 거기는 종업원이 한 500명, 600명, 동시에 들어가는 밥 먹는 사람이 5,000명.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식당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뭡니까? 이 손이 방정이 돼서 먼저 눌러버렸어요. 쟤들이 식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주문이 17만 그릇이라는 거예요. 파는 밥그릇 쓰고 한 달에 300만 그릇. 동그라미 1,000원짜리면 얼마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마트는 쿠팡. 근데 세상이 한국이 곧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큰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지면 안 됩니다. 택시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 택시, 우버도 있고 그렇지만 우버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게 공통적인 게 뭡니까? 없어. 가게도 없고 택시도 없고 식당도 없고 한데 근데 여러분들 세계 보춘지가 발표한 세계 100대 부호 중에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이 100대 부호에 지금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마윈 같은 사람. 한국 물건도 지가 다 팔아.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매개해준다는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저게 뭐냐?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가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나이를 한번 보자고요. 1970년대에 노인 한 사람을 젊은이 몇 명이 먹여 살리냐면 20명이 먹여 살렸어요. 작년 2015년대에는 젊은 사람 8명이 노인 한 사람 먹여 살립니다. 근데 2035년 40년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애를 많이 놓든지 안 그러면 노인이 빨리빨리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생산 가능한 인원 사람의 연령을 땡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65세로 기준해서 노인을 70세, 80세 늘려주든지.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연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그게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과 같이 모여서 참여하던 SNS를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참여하던 그 참여를 통해서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지금 세상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공유되는 데서 개방을 가지고 국민에 열려서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더불어 전 세계와 더불어 저 넥타이 멜 거냐 안 멜 거냐로 더불어 의논하듯이 그렇게 개방성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이, 피지컬한 나이도 생산 가능인으로 늘리는 거 가능한 세상이에요. 지금 정년이라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참여와 공유와 개방의 시대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고 가방 끊기고 대학을 나왔냐 안 나온 싸움이 아니고 지혜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각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서 내과시키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마주 보십시오. 부산말로 한마디 합시다. 두 사람이 마주 보이소. 뭐 남자 여자 모르는 남자 여자끼리 마주 봐도 좋아요. 마주 보이소. 아니 두 분 마주 보이소 서로. 이 부산 사람들이 되게 화끈한 것 같아도 이런 걸 질질 쫓겠다. 자, 부산말로 합니다. 니끼 내 거고. 빨리 크게 하이소. 서로 마주 보고. 자, 다시 가리키면서 두 사람이 보고. 니끼 내 거고. 내 거는 물론 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여와 공유의 개방 세상은 그게 적극으로 참여해서 공유를 통해서 남의 거를 내 거와 하는 사람이 민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정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런 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부산국제영화제 얼마나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부산에서 왜 열려야 됩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 어벤져스. 이게 우리나라의 마포대교 유명해졌죠? 강남이 촬영했죠? 그리고 영화 갖고 갔잖아요. 우리 얻은 건 뭡니까? 어벤져스 영화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퍼줘야 되고 그게 지적 자산이고 그게 재산이잖아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왜 부산에 갔다 와요?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나가서 거기서 하다못해 배우가 입는 목걸이, 시계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 상품을 가지고 시계 덜렁덜렁하면 그게 뭘까 해서 우리 상품이 그게 팔리더라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팔리도 되고 다 연결되잖아요. 부산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내려오면은 답답한 게 있었다고 해요. 옛날과 똑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바글바글하고 산업은 없고 공장이 들어올라 하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뭘 유치하고. 그러니까 늘 정치인들이고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뭘 가지고 오겠다 뭐 어쩌겠다 하는데 이제는 역발상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나갔어요. 부산에 학교 많잖아요. 우수한 애들이 많잖아요. 왜 수도권에 가야 됩니까? 수도권에 먹고 살만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IT 관련한 일들을 여러분들 인도에 주신 거 알잖아요. 예? 인도에다가 던져주지만, 중국에다 던져주지만 왜 광주나 부산 지방에는 못 던져줍니까? 왜 올라오도록 합니까? 발상을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인 영토도 넓히고 부산 걸 들고 나가고 밖에 있는 걸 안에 가져와서 사람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바퀴 모양으로 나이도 지금 세상에서 스마트 세상에서 우리가 생산 가능한 인원도 늘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람 특히 젊은 분들 많이 영입을 해서 바꾸잖아요. 체질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뭘 하신 분 그래서 제가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서 그런 세상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